네, 안녕하세요. 부고아트 부동산 마법학교 교장 곰반장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 단톡방에 법원에 한 번도 이제 가보신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조금 대폭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PPT인데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으니까 가볍게 그냥 법원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주로 봐야 되고 어떻게를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법원에 갈 일이 없잖아요. 거의 또 이제 경매 때문에 법원에 간 게 처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가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네,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젠 실전이다. 떨리지만 입찰과 낙찰 어떻게 할까? 경매 입찰 당일 안내입니다. 여기면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경매 전날 뭐를 가지고 가야 되나 라고 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이제 경매 전전날이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준비물을 꼭 챙기셔야 된다. 아무래도 저희가 입찰을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어떤 이제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신분증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고 또 본인이 입찰에 들어가면은 내 도장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어요. 아무 도장이나 상관없고 그리고 법원이 그날 다 당일날 되게 붐비거든요. 또 요즘 같은 경매에 활발히 이제 경매물가 나올 때는 되게 붐비기 때문에 100원이면은 문구점에서 소형 인주를 팔거든요. 인주도 하나 챙기시는 게 좋고 입찰 보증금 당연히 필요하고 딱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본인이 입찰 들어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입찰표에 써야 돼. 입찰 가격 생각을 해갖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입찰 당일 전날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사항도 확인 안 했는지 체크하고 그리고 이 변경사항 중에서 등기부 등본도 변경사항이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경매 정보 조회수 이게 조회수 확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라고 해가지고 그 유료 사이트에서 이제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이 물건을 누가 몇 명이 받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회수별로 해가지고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물건에 몇 명이 입찰할 것인가 또 추정이 가능하고 심지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물건은 좀 불확실하게 추정이 되지만 인기가 없는 물건 있잖아요. 특히 실사용 나는 이거 실사용으로 쓸 건데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물건을 실사용으로 쓰고 싶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교통편 당연히 중요하죠. 법원이 또 교통편이 좀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법원 위치 확인하고 주차장 위치까지 이제 법원에 가면 아침에 가면은 주차장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유료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는 게 왜냐면은 그 입찰하고 나서 이제 개찰할 때까지 한 3-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얼마 안 해요. 몇 시간 안 하니까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가까운 유료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 보는 거 이게 중요하고 옆에 있는 개인이 입찰 들어갈 때랑 공동 입찰 들어갈 때 또 대리인이 입찰이 들어갈 때 법인이 입찰이 들어갈 때 이렇게 준비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요거는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마다 다 조금씩 시간이 다른데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는 10시까지 법원에 도착을 하시면은 안전하게 이제 무리 없이 시간에 쪼들리는 거 없이 입찰을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10시까지 도착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법원에 비치된 이제 게시판 확인하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법원에 가면은 법원은 이제 경매 법정에 들어가면 앞쪽에 이렇게 세 가지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 개수로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건을 들어간다. 그러면 입찰 봉투 3개를 챙기고 얘네 다 같이 3개 챙겨가지고 3개를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입찰 봉투, 하나는 입찰 기일표, 하나는 이제 매수 신청 봉투라고 해서 돈 봉투예요. 여기다가 요 넣고 얘를 쓴 다음에 요 하얀색 2개를 여기다가 입찰 봉투에다 넣고 이제 호치케스를 찍어가지고 이제 집행관한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당일날에는 굉장히 많이 붐벼요. 이제 유료 사이트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대출 아줌마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학원 같은 데서 견학 온 사람들도 있고 법원이 굉장히 붐비기 때문에 사실 여기 성남법원 같은 거는 입찰 기일표 쓰는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가서 경험 삼아서 쓰지만은 어느 정도 수단이 되고 그리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료 사이트를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게 거의 필수거든요. 유료 사이트에 가입이 되면 입찰 기일표를 프린팅을 해갈 수 있어요. 타이핑을 쳐가지고 프린팅을 해갈 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붐벼가지고 어디 쓸 곳도 없어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유료 사이트에서 프린팅을 해서 얘만 프린팅을 한 다음에 당일날 얘랑 이제 챙겨가지고 돈만 넣고 여기다 넣고 입찰함에다 넣으면 끝이다 해가지고 그것도 귀찮다 싶으면은 애초에 한번 법원에 갔었을 때 입찰 봉투랑 매수 신청 봉투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그냥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분을 그냥 몇 개씩 집에다가 쟁여 놓으면은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입찰표를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유료 사이트인데 여기 빨간색 한 보시면 입찰표 작성 있잖아요. 이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에서 여기다가 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민번호 적고 주소 적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입찰 희망 가격 적고 최저 금액 보증금 금액 적어가지고 이게
입찰표 작성을 해서 프린트, 인쇄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근데 아까 대리 입찰 있잖아요. 대리 입찰 같은 경우는 요 위임장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가지고 위임장 하나가 더 있거든요. 위임장도 쓰시고 또 공동 입찰 들어간다. 공동 입찰 목록이 있어요. 나랑 뭐 5명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5명 그 인적사항을 다 기입을 해야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공동 입찰 들어가신다면 공동 입찰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근데 대리인일 경우는 아까는 제가 본인이 입찰 들어갈 때는 일반 도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대리인일 경우는 소유자가 될 사람의 그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 도장 그리고 인감 증명서까지 꼭 필요한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확대해서 기일 입찰표예요. 아까 신분증표, 입찰 보증금표, 도장표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요걸 빠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건 번호를 꼭 쓰셔야 돼요. 말씀드릴 텐데 가로에 들어 물건 번호거든요. 가로 안에 있는 물건 번호까지 반드시 기입을 해야 된다. 이거 입찰이 무효 처리가 돼요. 그리고 요 숫자를 이제 가격을 2개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보증액 적어놓고 요 왼쪽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적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이 둘이 10%가 아니에요. 얘 10%가 얘가 아니다. 숫자가 아예 따로다. 따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입찰 가격 있잖아요. 왼쪽에 입찰 가격인데 이런 경우도 좀 생각보다 조금 흔해요. 뭐냐면은 0을 우리나라가 0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0을 하나 덜 써서 500만 원만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거의 대략 한 10분의 1 적게 쓴 거란 말이에요. 금액을. 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돈은 당연히 돌려받아요. 근데 5천만 원을 써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써버려서 5억을 써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를 더 쓴 거죠. 대략적으로. 당연히 내가 낙찰이 되겠지. 내가 원했던 가격보다 10배나 비싸게 주고 산 거니까 당연히 미납을 하겠죠. 잔금을 미납을 하겠죠. 그냥 개인적인 사유로 내 실수로 미납을 해버리면은 500만 원 보증금이 날라가요. 그래서 보증금을 덜 쓰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공을 더 써가지고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이것도 공의 개수에 좀 주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여기 이거 돈 봉투거든요. 돈 봉투에도 물건 번호를 무조건 꼭 적으셔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물건 번호를 꼭 적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입찰 보증 금액 있잖아요. 여기 입찰 보증 금액인데 보통은 이제 그 최저 매각 가격이 10%여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같은 거는 수표로 보통 당일 전날에 출력을 해서 수표를 뽑아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러지 않은 일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때마침 현찰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은행에 가기 귀찮아가지고 혹은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서 현찰 5만 원권을 넣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다가 내가 돈 세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535만 원을 넣어야 돼. 그러면은 1,535만 원 딱 넣지 말고 1,540만 원이나 1,545만 원 넣어요. 그러니까 5만 원짜리 2장을 넣어요. 딱 맞춰서 넣지 말고 내가 숫자 세는데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5만 원권 2-3개를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왜냐면은 돈이 부족하면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돈이 남으면은 돌려줘요. 불안하면은 넣거나 돈을 더 넣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입찰 보증 금액 봉투랑 그리고 입찰표를 여기다가 쏙 넣는 거예요. 쏙 넣으면은 쏙 넣고 호치켓을 딱 찍어서 그 앞에 호치켓가 있거든요. 호치켓을 여기다가 딱 찍어가지고 딱 주면은 요거를 줘요. 요걸 뜯어서 좀 얘를 이제 막대사탕 가지고 있듯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불리거나 한번만 부르면 이거 이제 같이 나가면 돼요. 요걸 이제 수취증이라고 하나 봐요. 수취증이랑 내가 낙찰이 되면은 요 수취증이랑 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는 거고 내가 폐차를 하면은 요 신분증이랑 얘를 주면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요거를 입찰함이거든요. 요 앞에다가 입찰함에다가 요걸 쏙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찰함에 쏙 넣기 전에 아까 미리 말씀드렸던 게 법원에 가면은 입찰 게시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일정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는 이거를 입찰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하고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 게시판에서 취하 혹은 취소 혹은 일정 변경 뭐 이런 게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날 그 물건은 입찰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유로. 그걸 모르고 써가지고 여기 딱 넣잖아요. 그래서 쓰면은 넣어보다 이거 돌려주잖아요. 개찰을 할 때까지 다른 물건들이랑 내 물건이 개찰이 될 때까지 한 2-3시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스러움을 죄송합니다. 그런 수고스러움을 안 하기 위해 법원에 가자마자 꼭 한번 확인을 해라. 그리고 또 입찰함에 들어가면 이제 낙장 불입이다. 개찰이 될 때까지 2시간, 3시간, 뭐 길게는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거를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리인 입찰인데요. 대리인 입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 이제 소유자가 될 사람의 인감 증명서랑 인감 도장을 무조건 챙겨야 돼요. 대리인은 막도장이든 상관없어요. 대리인은 도장이든 상관없고 대리인 신분증 아까처럼 챙겨야 되지만 본인의 인감 증명서랑 인감을 무조건 챙겨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법적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소유자가 될 사람의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꼭 챙겨야 된다. 예, 지금 이게 위임장이거든요. 위임장인데 여기 위에 이제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은 일반 도장을 찍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본인 있잖아요. 본인. 예, 소유자가 될 사람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 예, 여기 밑에 거는 인감도장, 위에는 일반 도장에서 상관없다.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리고 우리가 법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좀 애매할 때가 있어. 내가 이게 소유자를 누구로 해야 될지, 내 이름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내 와이프 이름으로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뒷바꾸로 물려주잖아요. 한번 내가 만약 낙찰이 되잖아요. 입찰자가 낙찰자 되면 낙찰자고 이게 나중에 등기를 치면은 부동산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입찰 들어갈 때 정확하게 누구 소유를 할 것인지 확정을 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 한번 낙찰이 되면은 이거 등기를 칠 때까지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입찰 들어갈 때 반드시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꿔주지 않는다. 예, 이거를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아까 제가 이 법원에 가서 행동 순서인데 첫 번째로 법원에 가면은 입찰 공고 게시판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당일 전날까지 어떤 권리관계라든가 일정이 변경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고 게시판에 가면은 이 가로선으로 쭉쭉 그어 있거나 빨간색으로 쭉쭉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변경이라고 써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건 번호가 아예 있지도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건 법원마다 다른데 그렇게 해서 오늘 내가 입찰 들어가고 싶은 물건이 정상적으로 오늘 기일 입찰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입찰 공고 게시판 확인입니다.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법원 경매 법정 있잖아요. 경매 법정 그 들어가는 출입구 바로 옆에 이렇게 해놔요. 오늘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보시면은 기일 변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있고 검은색 펜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찍찍 긋는 경우도 있고 뭐 메모를 해놔요. 법원에 가면은 여기 지금 경매 법정이잖아요. 경매 법정 들어가는 옆에 법정 게시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들어갈 물건이 정상적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다. 두 번째로 사건 서류 열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그 물건에 대한 이제 내용을 입찰 들어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제 사건 서류를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옛날에는 이거를 다 비치를 해놨나 봐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적게는 2대 혹은 법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많게는 뭐 5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딱 요 화면만 딱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사건 번호 찾아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용 같은 거 변경된 거 없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사실상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그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매를 뭐 10년 뭐 15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보통 깨끗한 물건 그리고 실사용으로 경매를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건의 어떤 권리관계 변동이나 이런 게 크게 변경될 일은 없어요. 그런 물건은 우리가 배제시키기 위해서 경매 공부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사실상 이거 그냥 흥미 위주로 챙겨봤을 뿐이지 법정 가가지고 이거를 왜냐면 사람이 너무 붐벼가지고 이거를 내가 챙겨본 적은 없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두 번째 사건 서류를 열람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건 서류 열람 요거를 보진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꼭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등기부 등본 확인이에요. 이런 거는 법원 입찰 당일날 아침에 확인을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법원에 출발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도 좋고, 법원 전날 밤에라도 내가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은 권리관계가 직전 전날에도 변경이 될 때가 있거든요. 법원에 가기 하루 전날 저녁에든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컴퓨터 켜가지고 유료결제 7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유료결제 해가지고 등기부 등본 확인해가지고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등기부 등본이랑 바뀐 게 없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의 안 해봤어요. 사실 거의 안 해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유료 옥션 지지 옥션을 사이트를 가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지 옥션 같은 경우는 이 등기부 등본 업데이트를 입찰 기일 이틀 전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지지 옥션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입찰기 이틀 전에 등기부 등본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확실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건데 이게 지금 사건 번호라고 해요. 뭐 청주 4개 2024 타경 996 이제 가로 열고 2번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물건 번호예요. 이 물건 번호 2를 반드시 기입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청주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4개는 경매 1개, 2개, 3개, 4개 중에서 4개 담당자들이 담당을 하는 거고 2024는 채권자들이 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경매에 넘겨서 내 돈 갚아주세요. 내 돈 대신 갚아주세요. 라고 해서 경매 법원에다가 접수를 한 연도예요. 예, 그래서 접수 연도가 2024고 타경은 뭐 타경, 타기를 우리가 경매하는 사람들은 타경
타경 타기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이혼 소송이 있을 거고 무슨 뭐 어떤 형사 소송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소송 종류가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경매는 타경을 쓴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996은 이제 일련 번호, 이 사건의 일련 번호고 가료력을 1번이 이제 물건 번호다. 이 물건은 뭐 다만 말씀드리지만 꼭 기입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꽤 많아요. 초보 경매자가 실수를 하는 건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지금 칸이 3개가 있잖아요. 요게 지금 직전 최저가가 2억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70%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억에 70%가 1억 4천이에요. 이때는 내가 한 달 전에는 2억이네. 아, 이 물건 2억인데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본업에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검색을 했겠죠. 한 달 뒤에 검색을 했는데 이 물건이 1억 4천밖에 안 해? 많이 떨어졌다. 이번에 입찰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근데 웬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황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분석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1억 4천인데 내 생각엔 이거 한 2억 1천 원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억 1천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낙찰이 됐어. 이게 되게 바보 같은 실수를 많이 한다. 왜냐면은 이 물건을 내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내가 제대로 평가를 했다면은 이때 2억 원대 최저가 2억 원대 내가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단독 입찰로 낙찰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때 안 들어가고 괜히 이때 들어가가지고 1,000만 원을 더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1,000만 원을 낭비를 하게 된 거죠. 이 시기 때 내가 좀 꼼꼼하게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정당한 적정하게 가격 평가를 해서 2억 원에 내가 단독 입찰을 써가지고 낙찰이 받을 수도 있겠다. 이때 써가지고 낙찰 받았으면은 훨씬 수월하고 훨씬 편하게 낙찰이 됐었을 텐데 너무 바빠가지고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손해보게 됐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다. 그래서 요거를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매법정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걸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2등, 3등, 4등을 말하는 거예요. 2등, 3등, 4등한테 이제 우리가 경매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를 잔금을 안 내서 이제 다시 그 물건에 똑같이 다시 재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우니까 2등, 3등, 4등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1등이 낙찰이 됐지만 낙찰이 되면은 1등만 나오라는 게 아니고 혹시 차순위 매수 신고하실 분 안 계신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2등, 3등, 4등이 제가 할게요 라고 해요. 그게 이제 패자부활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패자부활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등이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잔금을 미납을 해가지고 이거를 재경매 다시 하기 귀찮으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2등한테 소유권을 먼저 할 기회를 준다라는 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데,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이 낙찰 금액이 1억 원이야. 근데 2등이 쓴 게 한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둘이 갭 차이가 5천만 원 차이가 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준다. 이게 기준이 뭐냐면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1등이 낙찰 금액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이때 입찰 보증금이 8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1억 빼기 800만 원이면 9,200이거든요. 이 9,200만 원보다 높게 쓴 사람들만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입찰 보증이 800만 원 있잖아요. 요거를 1등이 미납을 한 거여서 이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돼요. 그럼 이 800만 원 몰수된 거는 그 채무자의 그 배당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는 자기의 배당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빚이 800만 원이 더 까지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8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내 빚이 추가적으로 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9,200 정도를 위에 쓴 사람들만 이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채무자가 빚을 좀 더 많이 깎을 수 있게끔 법원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해 두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자는 자기가 자기 의사에 상관없이 자기 재산이 강제로 뺏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조금이라도 많이 탕감을 해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깐 금액보다 높게 쓴 사람들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줘가지고 채무자가 빚을 조금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더 많이 깔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경제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취지가 이렇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낙찰이 되잖아요. 입찰일 날 우리가 이제 낙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해요. 아직은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심사를 해요. 심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의 신청 기간이라고 해요. 이의 신청을 이제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그 전까지의 어떤 경매 그 진행 과정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법원에서도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법원에서 또 직권을 취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일주일 심사를 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예,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7일간의 즉시 항고 기간이라고 해서 또 7일간의 이의 신청 기간을 또 줘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7일 동안 또 그래도 너희가 이거 너무 이제 불합리해라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줄게라고 해서 7일 동안 또 기간을 주고 마지막에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대략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은 7일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 7일 다음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된다. 그래서 총 2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앞선 7일이랑 요 뒤에 7일이 다른 게 요 때는 그냥 하면 돼요. 이의 신청을 그냥 하면 되는데 뒤에 7일은 소위 말해서 공탁금이라는 걸 걸어요. 낙찰가액의 10% 현금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법원에다가 항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불합리한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야 이거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당하게 아무런 절차상 그리고 낙찰 받은 사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하면은 이 공탁금 10%를 뜯겨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 항고를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항고를 할 사람만 아니면 앞에 미리 하던가 미리 7일 사이에 미리 하던가 뒤에 나중에 가서 뒷북치지 말아라. 이거 10% 뜯길 각오하고 너가 하는 거니까 이때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해라.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이런 내용이죠. 예, 그래서 낙찰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낙찰이 딱 되면은 한 달 뒤까지 내가 잔금을 무조건 내야 돼요. 예, 잔금일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고 또 이 잔금을 딱 내잖아요. 그럼 배당까지 또 한 달 걸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낙찰이 되면은 잔금은 한 달 안까지 무조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돈이 낸 거 가지고 채무자가 배당을 하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게 딱 한 달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게 딱 요게 배당까지 되면은 요때가 또 이제 그 등기 치는 날이 또 다와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달 정도가 법적인 기간이 2달 정도가 걸린다라고 될 것 같고 이 기간에서 그 명도 있잖아요. 진짜 빨리 되면은 요 2달 안에 명도까지 끝나요. 근데 우리가 명도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명도는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진짜 빨리 끝나. 그러니까 그 물건이 공실이야. 내가 애초에 들어가기 전에도 공실인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뭐 서류상 아무도 문제되는 게 없어. 그리고 또 문도 열어줘. 막 관리사무소에서 문을 가끔씩 열어줄 때가 있어요. 내가 부탁을 하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이 공실인데 여기 마스터키 막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열어줄 때가 있거든요. 열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진짜 빠르면 명도도 딱 2달 안에 끝난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잔금은 이렇게 7일, 3일, 15일 해가지고 대략 한 달 정도 걸리나. 여기 제가 15일 사이에 25일인데 요거는 조금 요즘에 경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정이 좀 미뤄지기도 해요. 근데 안전빵으로 한 달 안에 무조건 잔금을 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낙찰이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명도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임차인이나 점유자, 소유자인 점유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이 그 점유자를 만나러 가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아니면 문도 안 열어주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제 막 그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또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망해서 그 물건이 넘어가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개인이 낙찰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명함을 이렇게 페이크 명함이죠. 가짜 명함을 만들었는데 이 명함을 뭐라고 만드냐면은 경매 컨설팅 회사에서 직원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매 컨설팅 회사 직원이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나랑 협상을 하지 말고 이제 우리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던가 뭐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그 점유자분들께서 과도하게 그 이제 이사비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나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비를 500만 원 달라. 뭐 이렇게 뭐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러면 그렇게 나올 때는 저는 일개 경매 컨설팅 회사의 직원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이 이사비 명목으로 뭐 최대 뭐 100만 원까지만 잡혀져 있다. 우리가 근데 그것도 임차인분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사비로 100만 원을 주는 거지. 뭐 서로 이제 그거 정상적으로 이제 뭐 돈 없이 돈 손해 보는 거 없이 보증금 다 받아가시고 정상적으로 이사를 완료를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이사비도 안 드린다. 그 만에 드려도 최대 50만 원까지만 드리지 100만 원까지 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소수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의의가 있으시면은 우리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일개 말 그대로 월급 받는 직원일 뿐인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내가 막 감정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뭐가 나오는 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 페이크 명함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명도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이제 간단하게 해야 될 일을 뭐
지금 한 20분 정도 걸렸나요? 뭐 20분 정도에 걸쳐서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영상 편집을 해서 지금 무료로 올릴 테니까 뭐 경매 강의라던가 혹은 저희 경매 임장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또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경매 영상 밑에 여기 저희 이제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